시청자 여러분, 갓물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되고 싶은 게 건물주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을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부럽죠? 자,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최근 2, 3년간 이런 갓물주 위치에 있던 분들이 빌딩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요, 이 충격적인 변화의 원인 함께 파헤쳐 보고요. 여러분의 투자가 갓물주의 길을 걸을지, 또 빌딩 푸어의 함정에 빠질지, 그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내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갓물주에서 빌딩 푸어로 전락했나? 이 원인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월세 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나가요. 빌딩 푸어된 건물주. 초저금일 때 연끌로 매입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2020년 7월에 대출금리가 2.56%였는데 2022년 8월에는 4.54%.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갔죠. 즉 초기에 빌렸던 분들은요, 대출이자가 지금 2배가 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빌딩 푸어로 가게 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를 권해드립니다. 독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휘력이 커집니다. 타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독서 한 명에 참가하셔서 독서를요, 습관으로 만드시고 행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하원 부푼 건물주의 꿈. 정작 현실은 빌딩 푸어. 우리 한때 이 꼬마 빌딩 열풍이 엄청나게 일었잖아요. 진짜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금리도 낮았고 수익률도 비교적 한 4% 전후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금리는 2배 이상 높아졌고요. 문제는요,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임대료도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건물주 김 원장은 어쩌다 빌딩 푸어가 되었나? 네, 이분은 2022년 6월에 부동산 소개로 강남구 천당동 소재의 빌딩을 233억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투자 목적은요,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을 통해서 가치를 올려서 처분해서 그 매매 차익을 가져가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또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상가 오피스 시장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떠한 행위도 못한 채 매월 대출 원금하고 이자만 1억 원이 넘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매달 1억 원 정도의 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빌딩 푸어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딩 푸어는요, 빌딩 그리고 푸어, 가난한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이제 빌딩 푸어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주로 상업용 건물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지만 임대료 수입이 대출이자를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또 빌딩 푸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건물주 또 간물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빚 때문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상업용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건물이 그래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300에 월. 그런데 만약에 건물에 공실이 생기고 그럼 관리비를 또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또 임대료가 떨어지고 또 다양한 세금 내야 되죠. 또 중개수수료 내야 되죠.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요, 나갈 게 정말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월 수입이 1200이 아니라 6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매달 거의 한 700, 800의 마이너스를 가져가게 되는데 한동안은 뭐 빚을 내든 있는 돈으로 메꿔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물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들은 왜 갓물주에서 빌딩 푸어로 전락했나? 네, 이 뉴스 기사에 그 내용이 잘 나와져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공실률 증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요즘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요, 상업용 건물에 임대문의 간판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공실이 생겼다는 증거죠. 지금 이제 경기도 침체가고 또 상권도 바뀌고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건물은 있는데 세입자가 없으니까 수입은 줄고 또 관리비도 임대인이 내야 되니 이중상종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딩 푸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과도한 대출, 그리고 지금 높은 대출 금리.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도 지금처럼 이제 서울 수도권에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주택은 또 내가 거주할 곳이니까 어느 정도 이기는 게임이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근에 금리도 많이 올리고 공실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수익률 떨어지게 되면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대출 그리고 높은 금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요, 지금 빌딩 푸어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거 구구시 투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30억, 50억, 100억이 넘는 빌딩을 투자하는데 의외로 주거 구구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사놓으면 뭐 그냥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데요. 주택은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 특히 이런 상업용 부동산요,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 또 시장 동향, 또 건물의 용도, 뭐 등등등등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 전에 이런 것들을 거의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투자하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 빌딩 푸어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입니다. 건물을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살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고 세입자만 구하면 끝, 이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또 세금 관리, 법률적인 문제로 대응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은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중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비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하실 거면 건물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소홀한 임차인 관리입니다. 지금은요,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임차인이 갑이에요. 세입자 관리 지금 정말 중요한데요, 좋은 세입자를 찾고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또 그리고 건물에 이 자잘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하면 안 돼요. 임차인은 지금 매일매일 거기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임차인들하고 다툼도 생기고 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빌딩 푸어로 전락하게 만드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딩 투자, 또 건물 투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상담 오셨던 이제 40대 직장인, 또 50대 자영업자 상담을 했었는데 두 분이 좀 극과 극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40대 직장인 김 씨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노 대비로, 그러니까 40대 후반인데 보통 이제 요즘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에 많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 꼬마 빌딩 열풍이 불 때 상가 건물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몇 개 보지 않고 그냥 누구의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공실도 없었고 그때 대출금리가 2%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한 3% 정도 나왔다고 해요. 대출 이자를 여기서 나는 월세로 갚고도 돈이 남았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가 거의 5%대로 올라가고 지금 공실도 거의 절반이 생기면서 지금 매달 한 500에서 60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한계치에 온 거죠. 이렇게 우리가 빌딩 푸어로 가는 경우가 일반인들의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요, 이분은 이제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부동산 관련 세미나 할 때 자주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 수업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세금뿐만 아니라 이분은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건물을 100개를 넘게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온전한 걸 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매로 싸게 나온 걸 사서 이분이 지금 이제 잘 관리를 해서 이전보다 임대 수익이 무려 30%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매매가도 거의 한 10억 정도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은요,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빌딩 푸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물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인생 후반전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요, 주거용과 많이 다릅니다. 자, 해당 지역의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유동인구도 봐야 되고 또 개발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런 상권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험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무 계획을 신중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대출에 의존해서 투자를 할 때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에 공실까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런 꼬마 빌딩 투자를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사장님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호사,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상담을 받고 또 조언을 받고 투자를 하면 사전에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고 또 운영 중에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돈을 내서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임차인 관리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임차인이 지금 갑이에요.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안정적인 수익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서 장사를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건물은 사고 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50대 자영업자의 예를 보여드렸듯이 건물을 잘 관리하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2년, 3년, 5년 뒤에 팔 때 꽤 많은 매매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건물 투자 시 고려사항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변화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또 재택근무의 증가,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업 공간의 개념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물주에서 빌딩 푸어로 전락하는 그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자, 그때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5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빌딩 푸어가 아닌 진짜 간물주가 되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